미국은 대한민국이 동맹의 신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는 이제 파국을 맞았다고 판단했죠. 이에 미국은 핵물리학자 출신인 국방부 부국장 엘레나 마샬을 극비리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동맹의 배신을 확인하러 간 그 현장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인류 문명의 미래였습니다. 해당 보고를 접한 백악관 전체는 그 자리에서 경직되었으며 지난 70년간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철저하게 오판해 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기술을 완성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실상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저는 엘레나 마샬이며 미국 국방부 핵정세국의 부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MIT에서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년간 이 분야에 헌신해 왔습니다. 세계 핵 질서는 반드시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막내딸 엘리자베스가 하버드 의과대학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교회의 우리 자택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꼭 안아주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파티가 거의 마무리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제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국방부의 최고 등급 보안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의 이 전용 단말기가 울린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극도로 긴박했습니다. 마샬 부국장님, 즉시 펜타곤으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 아닙니까? 상황실은 답했습니다. 한국 대전의 지하 연구소에서 암호화된 대량의 통신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내용을 해독한 결과 부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수준입니다. 딸의 축하 파티를 뒤로하고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조차 우리로부터 전수받은 나라입니다. 핵 재처리는 우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도 금지된 국가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합참 의장과 주요 고위 간부들이 모두 집결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투영된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전 지하 800m 지점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첨단 시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망에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다른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는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72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내시오. 만약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동맹 관계는 즉시 종결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숨막히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한미동맹이 종결된다는 것은 곧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붕괴됨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그들의 비밀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잠입하여 진실을 파헤치시오. 저는 곧바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특수작전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오산 미군기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하게 될 실상이 미국의 모든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게 주어진 72시간은 그 엄청난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CIA 서울 지부장 제이슨 로이드였습니다. 마샬 부국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국이 최소 10년, 어쩌면 20년 전부터 무언가를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회피한 채로 말입니다.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동안 로이드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 사이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물자 이동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기록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킹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 백두라는 암호명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백두, 한국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내용은 파악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암호화 수준이 너무 높아서 현재까지 10%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펜타곤의 최고 전문가들도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로이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IT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헬기가 대전 외곽의 깊은 산악지대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시설 입구는 여기서 2km 떨어진 폐광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폐광이라고요? 네. 공식 기록상으로는 30년 전에 이미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폐광 입구에 다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녹슨 철문처럼 보이던 입구 뒤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홍채 인식, 지문 스칸, 그리고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복합 인증 장치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한국군 내부 협조자가 있습니다. 그가 30분간 시스템을 무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밤 11시 보안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하강하는데 깊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100m, 200m, 500m, 800m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경악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 펼쳐진 연구시설은 마치 최고 수준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전혀 모를 수 있죠? 한국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벽에 걸린 프로젝트 진행 상황판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2005년 프로젝트 착수, 2015년 1단계 완료, 2020년 2단계 완료. 20년이나 되었다고요? 갑자기 시설 전체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습니다. 빨리 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한국 특수부대 요원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한국인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샬 부국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부국장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일부러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김현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죠. 그의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맹국에게 이런 극비 시설을 은폐하다니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기껏해야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미국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약소국. 그것이 당신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이 20년간 침묵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김현수 박사를 따라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도표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기호들이 혼합되어 있었죠. 여기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모두 각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죠. 3,000명이요. 그런 인재를 어떻게... 부국장님, 한국의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인재가 아니라 그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강화 유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가 손바닥을 스캐너에 대자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숨막히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것 같은 광활한 공간에 원통형 구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20m는 훌쩍 넘어 보이는 거대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현재 개발 중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장치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설계 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원자로와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일반 SMR의 10분의 1 크기로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핵폐기물은 100분의 1로 극적으로 줄였죠. 말도 안 되는 효율 수치였습니다. 그것이 물리 법칙상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는 새로운 핵분열 제어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중성자 제어 시스템이죠.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실현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이로운 효율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연구했습니까? 15년 전부터입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희는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경이로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토카막과는 달랐습니다. 설마 이건... 네, 핵융합로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핵융합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핵융합과 핵분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핵융합만으로도 인류의 꿈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그것을 핵분열과 결합했다고요?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미 5년 전부터 실험 가동 중입니다. 에너지 효율 800%를 달성했습니다. 800%라고요? 김 박사는 저를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온도 2억도, 자기장 강도 15테슬라, 에너지 출력 500메가와트. 이 정도 기술이라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어떻게 되는가? 왜 이 기술을 숨긴 겁니까? 숨긴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린 것이죠. 무슨 때를요? 미국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때를 말입니다. 김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계획입니까?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핵무기요? 그런 20세기 유물이 왜 필요하죠? 그가 손짓하자 벽면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미국조차 아직 개념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미 시제품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죠. 언제요? 2년 전입니다. 민간 위성으로 위장해서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맹국이 이토록 중대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박사의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저를 연구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추가로 200m를 더 내려갔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지하 1km 지점이었습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백두의 심장부입니다. 두꺼운 방폭문이 열리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원형 공간의 중앙의 높이 50m가 넘는 구조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케이블과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구조물 전체가 은은한 푸른빛을 발하며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퀀텀 컴퓨터입니다. 10,000큐비트 규모죠. 10,000큐비트요. 구글도 아직 1,000큐비트 수준인데 저희는 5년 전에 이미 그 단계를 초월했습니다. 김 박사가 컨트롤 패널을 조작하자 거대한 기계는 낮은 운걸거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표시기는 영하 273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는 절대 0도에 근접한 온도였습니다. 큐비트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자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에러율은 0.0001% 미만입니다. 갑자기 공간 전체에 화려한 홀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분자 구조들이 허공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계산하는 겁니까? 신물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1초에 100경번의 계산을 수행하면서요.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37번 물질 합성이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부국장님,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실 겁니다. 우리는 옆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진공 챔버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곤 초전도체입니다. 영상 25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연구원이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자 금속 조각이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이스너 효과였습니다. 초전도체 명확한 증거였죠. 전기 저항이 정말로 제로존입니까? 네. 10년간 전류를 흘려도 에너지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금고에서 다른 샘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래핀보다 1000배 강한 신소재입니다. 두께는 원자 한 개 수준이고요. 얇은 필름처럼 보이는 물질이었습니다. 시연해보죠. 연구원이 다이아몬드 드릴을 가져왔습니다. 최고 속도로 회전시키며 필름을 뚫으려 했지만 흠집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만들 겁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소규모 테스트는 성공했습니다. 10km 높이까지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구장만 한 경납고에 거대한 원통형 물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높이가 30m는 넘어 보였습니다. 핵추진 우주선입니다. 정확히는 핵융합 펄스 추진 시스템이죠. 프로젝트 오리온과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핵융합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정밀하게 제어하여 추진력을 얻습니다. 우주선 하부에 위치한 거대한 노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추진력은 얼마나 됩니까? 기존 화학 로켓의 알만 배입니다. 화성까지 39일이면 도달하죠. 김 박사는 저를 엔진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도넛 모양의 소형 핵융합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엔진의 심장입니다. 1g의 연료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100번 왕복할 수 있죠. 시험 비행은 했습니까? 지상 테스트는 완료했습니다. 2달 전에는 달까지 무인 비행도 성공했고요. 그가 태블릿으로 시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플라즈마 기둥이 분출되며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잠깐, 저것은 무엇입니까? 경납고 한쪽에 또 다른 장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물선 안테나처럼 생긴 구조물이었습니다. 전자기 펄스 캐논입니다. 방어 무기이죠. 작동 원리는요. 순간적으로 1기가와트급의 전자기파를 발사합니다. 방영 1000km 내에 모든 전자장비가 무력화되죠. 김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가상의 미사일들이 한국으로 날아오다가 특정 거리에서 모두 추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자장비가 타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겁니다. 영구적인 손상은 없어요. 그래서 방어 무기인 것이죠. 연구원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박사님, 베이징에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이 우리 통신을 해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국의 해킹 공격 패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방어막 작동시켜 순간 화면이 바뀌며 역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양자 암호 시스템입니다. 해독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큐비트 수준입니다. 저희 암호를 풀려면 최소 100년이 걸릴 겁니다. 김 박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백두의 전체 계획서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양계 한국화 계획. 농담이겠죠? 아닙니다. 진지합니다. 달, 화성, 그리고 소행성대까지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곤 초전도체 대량 생산, 핵융합발전소 100기 건설, 달 도시 건설 착수, 소행성 채굴 시작, 화성 테라포밍 1단계, 목성 위성 탐사, 우주 엘리베이터 3기 완공.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기술의 70%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김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태극기와 함께 은하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지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류를 은하 문명으로 이끄는 것이죠. 왜 한국이 이런 꿈을 꾸는 겁니까? 작은 나라일수록 더 큰 꿈이 필요합니다. 땅이 좁으면 하늘을 보는 것이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좋은 타이밍이네요. 신무기 시험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명한 돔 형태의 막이 연구소 전체를 덮었습니다. 플라즈마 실드입니다. 핵폭탄도 막을 수 있죠. 푸른빛의 장막이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엄청날 텐데요. 핵융합로 한 기면 한국 전체를 방어막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비밀입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력 제어 장치입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요. 중력을 제어한다고요? 정확히는 중력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제 기존의 상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류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핵무기 따위에 관심이 없는지를요. 김 박사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작은 다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김현수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지하 연구소의 거대한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김 박사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확히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999년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을 때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공개적인 핵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길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극비리의 과학자들을 규합하여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프로젝트 백두의 기본 구상이 그때 마련되었습니다. 30년 계획으로요. 하지만 실제 대규모 건설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미국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동맹 아닙니까? 김 박사의 표정이 다시 씁쓸해졌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해집시다. 미국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김 박사가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전국에 100개의 비밀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죠. 100개나요?
표면적으로는 일반 기업 연구소나 대학 실험실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프로젝트 백두의 핵심적인 일부입니다. 저는 한국의 치밀함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연구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지원했습니다. 매년 GDP의 5%를요. 그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국민들도 모르게 어떻게?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을 지켰죠. 조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김 박사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인들의 한헨이라는 감정을 아시죠? 대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500년간 외세의 침략과 시달림을 겪은 민족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한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그가 단 12척의 배로 일본 함대를 막아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김 박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에 전면적으로 접목시키면서부터요. 알파고 때문에? 맞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한국 과학계를 일깨우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으로 연구 성과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성과가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죠? 김 박사의 질문은 뼈아팠습니다. 정치적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죠. 과학 예산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요. 그 사이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공개하는 겁니까? 시간이 무르익었으니까요. 그리고 김 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 지구의 패권 구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기술에 집중한 거군요. 네. 가장 먼저 우주를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저는 이제야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추격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규칙의 게임을 시작한 것이었죠. 아직 진짜 이유는 모르시는군요.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겁니까? 김현수 박사는 저를 연구소의 최상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관제센터였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공간에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관제사들이 분주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홀로그램으로 태양계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주관제센터입니다. 우주관제센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곳은 공식 센터이고 여기가 진짜입니다.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한국의 자산을 관제하죠. 중앙 스크린의 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달의 뒷면이군요. 맞습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이죠. 화면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티코 크레이터와 폰 카르만 크레이터를 지나 남극 에이킨 분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달 표면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태양광 패널들, 돔 형태의 건물들, 그리고 거미처럼 생긴 거대한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무인 채굴 로봇들입니다. 3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죠. 관제사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7호기가
새로운 헬륨 사람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상 매장량 1000톤입니다. 김 박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3호기와 5호기를 그쪽으로 이동시켜. 화면에서 거대한 로봇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높이 15m, 무게 50톤에 달하는 거대한 채굴 로봇이었습니다. 저 로봇들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채굴을 진행하죠. 지구에서는 핵심 명령만 하달합니다.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채굴 현장을 보시죠. 로봇의 카메라 시점으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거대한 드릴이 달 표면을 파고 들어가며 하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헬륨3는 달 토양의 상층부에 존재합니다. 태양풍이 수십억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죠. 채굴된 토양이 로봇 내부로 들어가자 정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00톤의 토양에서 1g의 헬륨 세린을 추출합니다. 효율이 낮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1g의 가치가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옆 스크린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까지 채굴량은 정확히 121.3톤입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127조 달러의 가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미 달에서 천문학적인 불을 조용히 일궈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저건 뭡니까? 화면 한쪽에 또 다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접시 안테나처럼 생긴 구조였습니다. 질량 투사기입니다. 마스 드라이버라고도 부르죠.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헬륨 세츠블을 지구로 보냅니다. 캡슐에 담아 전자기력으로 발사하는 것이죠. 김 박사가 발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캡슐이 레일을 따라 가속되더니 순식간에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초속 2.38km. 달 탈출 속도를 넘어 지구로 향합니다. 지구 어디로 떨어집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지정구역이요. 한국 해군이 회수합니다. 관제사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중국 창어 9호가 우리 기지 방향으로 접근 중입니다. 거리는 현재 200km, 2시간 후 정찰 가능한 거리에 진입합니다. 김 박사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위장막 작동시켜 레벨 3으로. 중앙 화면 속 한국 기지가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달 표면과 구분이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광학 위장 기술입니다. 나노 소재가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반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열심히 찾아내려 하고 있죠. 하지만 달은 광대하고 우리 기지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김 박사가 3차원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달 전체가 입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기지는 휘블 곳입니다. 모두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죠. 지하 터널이요? 네, 총 연장 500km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홀로그램이 확대되자 달 지하에 복잡한 터널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굴착합니까? 플라즈마 터널링 기술입니다. 암석을 순간적으로 녹여서 뚫는 것이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좋은 타이밍이네요. 헬륨3 수송선이 지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지구 궤도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날렵한 우주선 한 척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수송선입니까? 네, 한 번에 10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인 자동 항행이죠. 수송선이 대기권에 진입하자 열 차폐막이 작동했습니다. 특수 세라믹 코팅입니다.
섭씨 3000도까지 견딜 수 있죠. 착륙 지점은요, 서해 상공에서 감속한 후 충남 태안 앞바다에 착수합니다. 10분 후 수송선은 완벽하게 바다에 착륙했습니다. 이런 수송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매주 한 번씩입니다. 곧 매일 운항할 예정입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구조물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달 기지 도시. 도시는 돔 12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돔은 투명한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용 인원은 1만 명입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산소와 물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달 남극의 얼음을 활용합니다. 이미 10억 톤의 얼음을 확인했습니다. 김 박사가 남극기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얼음층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식량은요? 수직 농장을 운영합니다. LED 조명과 수경 재배로 채소를 기르죠. 실제로 실험 중인 달 농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상추와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혁신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 박사가 새로운 영상을 띄웠습니다. 달과 지구 사이에 거대한 케이블이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달까지 연결하는 건가요?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아닙니다. 지구 정지 궤도까지만 36천 킬로미터입니다. 거기서 우주선으로 환승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설계도를 자세히 보니 놀라웠습니다. 케이블 재질은 탄소 나노튜브를 개량한 신소재입니다. 인장 강도가 200기가 파스칼입니다. 그럼 이론상으로 가능한? 네, 이미 소규모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10km 높이까지요. 김 박사가 건설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곧 착공 예정입니다. 비용은 10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완공되면 우주 진출 비용이 현재의 1만 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관제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타이탄 탐사선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벌써요. 스크린의 토성에 위성 타이탄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이 타이탄까지? 네. 2년 전 발사한 무인 탐사선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탐사선이 보내온 영상에는 메탄 호수와 대기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타이탄에는 메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원이죠. 김 박사가 태양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목성의 유로파, 토성의 타이탄, 화성의 포보스에 탐사 기지를 세울 겁니다. 왜 그 위성들을? 유로파는 물, 타이탄은 메탄, 포보스는 히토류가 풍부하거든요. 저는 한국의 야심찬 계획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개되면, 네,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김 박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1시간 후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요? 그들이 방해하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 박사가 보여준 것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비입니다. 화성 테라포밍 계획입니다. 테라포밍이요? 화성을 지구처럼 만든다는. 네, 장기 계획입니다. 대기를 만들고 온도를 높이고 물을 만드는 거죠.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화성이 서서히 푸른 행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제는 의지의 문제죠. 김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반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 뒷면에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죠. 갑자기 모든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정부 달 영유권 논의 제기, UN 안보리 회의 요청.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작되었군요. 우주 영토 논쟁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3년 앞서 있습니다. 연구소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하 1km에서 갑자기 지상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김현수 박사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부국장님, 차 한잔 하시죠. 그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입니다. 오미자 차예요. 붉은색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새콤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데요? 햇빛입니다. 때로는 몇 주씩 지하에서만 생활하거든요. 김 박사의 얼굴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20년간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셨군요. 네, 제 인생 전부를 바쳤죠. 그때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박사, 손님이 오셨다고 들었네.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김 박사가 급히 일어나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부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민호 박사님이십니다. 이민호 박사라니. 이휘소 박사님의 제자이셨죠. 이휘소는 한국이 배출한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론은 여전히 물리학계의 전설로 남아있었죠. 이 박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국방부에서 일합니다. 그렇군요. 제 스승님도 미국에 계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노인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스승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것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휘소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프로젝트 백두의 이론적 토대가 모두 스승님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죠. 이 박사님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승님이 남기신 마지막 연구 노트입니다. 핵융합과 우주 에너지에 관한 이론이 담겨 있죠. 노트를 펼치니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이론을 실현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기술력이 이론을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 박사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의 꿈은 한국이 과학 강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과학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군요. 아직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노인이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고 도움도 받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스승과 학생이 아니라 동료가 되어야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학생으로만 바라봐 왔던 것입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70%는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 때문이죠. 그런데 왜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믿으니까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술력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우주로 나아가는 길을요. 그것이 더 어려운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길이죠. 이 박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을 따라 연구소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과학자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시죠? 프로젝트 백두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과학자들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언론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연구에만 전념하다가 가신 분들이죠. 이 박사님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상온 초전도체 이론을 정립한 분입니다. 노벨 상감이었지만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해 발표하지 않았죠. 노벨상을 포기했다고요? 개인의 영광보다 국가의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천 명입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마음이요. 미국과는 다르군요.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이 박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벽을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놓는 것은 어렵죠. 무슨 뜻입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말합니다. 이제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을 때입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부국장님,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김 박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실을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워싱턴과의 협의를 마친 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도 동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를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예상외의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마샬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의 비밀 시설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싶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놓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신 한미우주협력조약 초안입니다. 내용을 훑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공유도 포함되어 있군요. 네, 한국의 핵융합 기술과 미국의 로켓 기술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동달 기지와 화성도시 건설이 목표입니다. 비용은 한국이 40%, 미국이 40%, 나머지 20%는 다른 참여국들이 부담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비율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만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헬륨 세림 판매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국장님, 이것은 단순한 우주 개발을 넘어섭니다. 인류의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동의할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10조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요. 10조 달러요. 그것은 미국 GDP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첨단 제조업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습니다. 상곤 초전도체, 신소재,
핵융합 발전소 등이 포함됩니다. 일자리는 최소 50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모두 고급 일자리이죠. 이것은 미국 정치인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겠죠. 네. 기술 개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 지휘권을 완전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전시 작정원 말씀이십니까? 네.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한국군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대통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체계가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작이 펄스 방어막, 레이저 요격 시스템,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부터? 5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면 계속 주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시아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주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따라서 한미 우주 동맹을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주, 인도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유엔은 어떻게 합니까? 우주 개발은 유엔의 관할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해야죠.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1시간 후 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합니다. 한국의 우주 계획을요. 그 전에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 것인지. 저는 즉시 워싱턴과 연락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제안입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대통령과 연결되었습니다. 마샬, 어제 보고는 받았어. 한국의 제안은 제가 설명을 마치자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조 달러 투자와 500만 개의 일자리. 거부할 이유가 없군.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십 요구는 마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오.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수락하겠소. 단, 모든 기술 공유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통화를 끝내고 한국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수락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새로운 동맹의 시작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제안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워싱턴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상황실에서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펜타곤 상황실,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 CIA 본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마샬, 추가 보고를 하라.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최소한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10년, 어떤 분야는 2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백악관 스크린에서 미국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정보기관들은 뭘 했단 말이오? CIA 국장이 변명했습니다. 한국이 민간 기업으로 위장하고 지하시설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우리 위성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그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제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실현 가능한 핵융합 발전소를 이미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800%를 달성했습니다. 합참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에너지 독립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이미 달성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산곤 초전도체도 실현화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노벨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 10,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5년 전부터 운영 중입니다. 구글 대표가 급하게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10,000큐비트라고요? 그걸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냈습니까? 신물질 설계와 양자 암호 체계 구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핵심을 말하시오. 한국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협력을 원합니다. 단지 동등한 위치에서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군사적 위협은? 직접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어 기술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달 뒷면에서 3년간 헬륨3를 채굴해왔다고. 재무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7톤이면 127조 달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의 제안을 다시 설명하시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첫째, 한미 우주 협력 조약.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우주 개발입니다. 둘째, 10조 달러의 미국 투자와 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셋째, 기술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입니다. 하원 의장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가 나올 텐데 500만 개의 일자리를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듣겠소. 국방장관, 군사적으로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국무장관, 외교적으로도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습니다. 재무장관, 경제적 이익이 명백합니다. CIA 국장, 한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미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요. 갑자기 화면에 일론 머스크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 협력하면 2년 내에 화성 유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2년이라고? 네. 그들의 핵 추진 기술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로 인류가 나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스텔스 수송선이었습니다. 저것은 뭡니까? 성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최신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죠. 수송선이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마하 심 수송선입니다. 1시간이면 워싱턴에 도착하죠. 해치가 열리자 한국 과학자들이 내렸습니다. 미국 의회 지도부를 모시러 왔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이틀 후 미국 의회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대전 연구소를 둘러본 후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즉시 협력 조약을 체결해야 해. 한 달 후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우주 협력 조약.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한미국 우주협력단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대전연구소는 이제 한미 공동연구소가 되었습니다. 마샬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김현수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군요. 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연구소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과학자 500명이 추가로 합류했고 나사와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도 파견되었습니다. 첫 공동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기지 건설이죠. 네, 하지만 그냥 기지가 아닙니다. 김 박사가 홀로그램으로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달도시입니다.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1만 명이요? 네,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미국의 로켓 기술과 한국의 건설 기술이 합쳐진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거주민은 언제쯤? 2년 내입니다. 이미 선발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미 공동연구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측 수석연구원이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 기술과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결합한 결과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무엇인데요? 양자 전송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한국 기술과 결합하니 실제로 구현되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이 추가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지구와 화성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주 인터넷이 네, 가능해집니다. 협력한 지 단 6개월 만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다니.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미국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김치 좀 드셔보세요. 이제 익숙해지셨죠? 미국 연구원이 능숙하게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엘레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김 박사가 귓속말했습니다. 뭔데요? 인도가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우주기술도 상당한 수준이죠. 한미일 3국 우주동맹, 아시아 최강국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에 결정할 겁니다. 아마 합류할 거예요.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미 청소년 우주캠프 개막식이었습니다. 양국 고등학생 2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우주 개척자입니다. 제가 영어로 축사를 하자 김 박사가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10년 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달에서, 누군가는 화성에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쩌면 더 멀리 목성 위성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행사를 마치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 전이 생각나네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죠. 한국이 왜 미국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가치관이 같으니까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망.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정칭이죠.
한국말로 정. 7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UN 총회장. 뉴욕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인류 공영을 위한 특별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그 기술은 수조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무상 제공이라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대표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추가로 우리의 담수화 기술도 공유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인류의 기본권이니까요. 미국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왜 이러는 거야? 경제적 이익도 없이.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이익이죠. 연설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을 찾아갔습니다. 김현수 박사도 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엘레나, 진정한 강국은 독점하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가왔습니다. 마샬 단장. 한국은 받기만 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가 발전하면 거대한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우주 개발이요? 적도 지역은 로켓 발사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케냐, 탄자니아와 이미 협의 중입니다. 한국의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나누면서 동시에 미래의 파트너 국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우주대학을 설립합니다. 장소는 하와이, 미국과 한국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매년 1,00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액 장학금이고요. 자격 조건은 오직 열정과 재능만 있으면 됩니다. 국적, 인종, 빈부와 관계없이요. 이건 역시 한국의 제안이었습니다. 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겁니까? 미래는 사람이 만듭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큰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전통 찻집에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엘레나, 한국 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무슨 뜻이죠? 한국은 역사에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인류 발전에 기여한 나라로 기억되고 싶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미국도 그랬잖아요. 세계를 도왔죠. 맞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 책임감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김 박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인류가 태양계 전체로 확산될 때 그 시작점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그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 지금까지 엘레나 마샬의 생생한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이 20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미래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여는 원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축적하고
때가 되면 그 성과를 인류 전체와 공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러한 품격이었습니다.